안녕하세요. 지명입니다. 요즘 매일매일 녹화하니까 재밌네요. 자, 오늘 할 내용은 물건 히스토리 분석에 있는 권리 분석만으로 대박 물건 찾기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물건이라고 해서 수천만 원을 벌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보다 보면 좀 더 수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요, 말소기준권리 1992년 10월 15일 근저당보다 전입이 빠른 1992년 8월 8일 대항력이 있죠.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으므로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은 낙찰자가 전액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보증금 2천만 원인데요.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면 금액이 작다. 확정일자는 없죠. 확정일자는 없지. 배당 요구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당연히 최우선 변제는 되지만 확정일자에 의한 일반 배당은 되지 않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는 담보물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등기부를 보시면 담보물건 기준에 보면 근저당이 되어 있고요. 1992년도에 오래됐죠, 엄청. 1992년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최우선 면제를 얼마를 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때 소액 임차인표를 보면 자 보시면 여기는 부산, 현재는 부산 광역시이지만 과거에는 직할시였죠. 과거에는. 그래서 1992년도 당시 근저당 1992년도 당시니까 여기죠. 그러므로 얼마예요? 2천 이하 700만 원이 최우선 변제입니다. 2천 이하. 이때는 참 금액이 적었었죠. 그래서 2천 이하 700만 원이므로 2천 이하 700만 원은 최우선 변제가 되고 나머지 1,300만 원은 뭐예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지지 옥션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특수적 권리 분석만 봐도 700만 원은 우선 배제 배당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1,300만 원을 인수해야 되므로 주의해야 됩니다라는 특수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도 있죠. 일단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내용들이 뭐냐면, 일단 700만원 최우선 변제이고 나머지, 1,400만원 인수로 보고 있는데, 일단 사건 기본 내역을 보면, 이 부동산 임의경매고요. 이게 1,132만원으로 신청된 금액입니다. 이게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 경매로 넘겼는데, 국민은행의 등기부에 나와 있는 채권 최고액은 6,720만원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6,720만원인데, 실제 경매 시청금은 1,132만원이죠. 이게 이유가 뭐예요? 오래됐기 때문이죠.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갚아오고 있었을 겁니다. 계속 원리금이 되든 뭐가 되든 원금이 되든 뭐가 되든 어쨌든 계속 갚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등기부를 먼저 또 보시면요. 근저당이 하나가 아닙니다. 92년도에 설정한 근저당이 국민은행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이 5천만 원의 개인 근저당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건 추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근저당이 있습니다. 보시면 1순위에 국민은행 6,720, 2순위에 개인 근저당 5,000, 3순위에 국민은행 6,720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돼 있긴 한데 아까 여기 1순위 국민은행이 1,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이게 전부 다 92년도 그 다음에 93년도 근저당입니다. 굉장히 전부 다 오래됐죠. 그럼 이 금액처럼 나머지도 전부 다 갚아오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정도 금액이 그때 당시의 금액이니까 지금은 마찬가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최우선 면제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우선 면제를 한 번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하는 이유는 여러 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 결국은 하면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자 합니다. 최우선 면제를 하는데 최우선 면제를 700만 원 아까 표를 보여드렸다시피 최우선 면제 700만 원이죠. 그게 이제 92년도 10월 15일 근저당 바로 이거죠. 1번 근저당을 기준으로 최우선 면제 700만 원을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민은행 최우선 면제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최우선 면제 끝났으니까 국민은행 이 배당을 받는 거죠. 국민은행이 얼마 배당이에요? 아까 1,132만 원 정도 됐었죠. 실제로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국민은행이 첫 번째 근저당이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그 다음 누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 개인근저당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근저당. 개인근저당을 만나면 또 사실은 정확히 뭐 또 최우선 면제를 원래 합니다. 근데 이 최우선 면제를 하게 되는데 이 최우선 면제가 될 때 아까 최우선 면제 했을 때와 날짜가 여기는 92년 10월 15일이고요. 여기는 92년 12월 31일입니다. 결국은 두 개가 아까 보여드렸던 표 있죠. 전부 다 여기 포함됐다라는 거죠. 전부 다. 그러면 결국은 2000이냐 700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최우선 면제 7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최우선 면제를 해봤자 어차피 영원이잖아요. 어차피 700 배당 받았으니까 위에서 최우선 면제로. 그래서 최우선 면제를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됩니다. 뭐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없으니까요. 배당 금액. 그리고 나서는 개인근저당 5,000원 배당 받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다음 세 번째 93년 7월 21일 근저당. 자, 92년 12월, 92년 10월 15일이죠. 세 번째 근저당을 또 만나면 최우선 면제를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같은 표이니까 최우선 면제 영원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이제 보면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영원이고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 한 번만 한다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배당을 하고 나면 그냥 국민은행 배당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개인근저당, 국민은행 세 개를 전부 다 배당을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게 됐죠?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1, 2, 3주 근저당을 전부 배당하고 났더니 남는 금액이 상당히 많게 되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물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남는 물건이 대부분 없습니다. 근저당들이 워낙 많고 뭐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경매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없지만 어쨌든 이 물건은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들어와서 2016년도에 개시결정 등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을 더 이상 이제 최우선 해주지 않고 700으로 끝나고 그냥 끝나느냐? 더 이상 세입자한테는 뭐 배당해주지 않고 나머지 1,300만 원 인수냐라고 본다면, 자, 개시결정 등기 기준으로 또다시 최우선 면제를 또 해주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기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담보물건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세입자가 92년도에 전입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가압류고 근저당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강제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럴 수 있죠. 강제경매는 가압류가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강제경매 들어왔는데 이 날짜가 2016년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92년도에 들어와서 2016년 들어와서 자 여기에 담보물건이 없다고 해서 세입자의 최우선 면제를 안 해주게 되면 문제 생기죠. 그럼 언제 해줘야 될까요? 바로 이 날짜 기준으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기준으로 최우선 면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이후의 전입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노선으로 경매 개시결정 등기 기준으로 최우선 면제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도 남아있는 금액에서 700만 원을 배당을 받고요. 나머지 1,3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기준으로 다시 최우선 면제를 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날짜가 2016년 12월 10일이죠. 이 표에 들어와 있듯이 광역시잖아요. 부산광역시니까 6천 이하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1,300만 원까지 전부 다 최우선 면제를 받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1,300만 원의 추가로 배당을 더 받게 되면 이 세입자의 보증금 2천만 원은 전액 전부 최우선 면제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들은 이 물건 낙찰받으면 1,300만 원 인수라고 보일 수 있는데 나는 인수상이 없네 라고 접근할 수 있죠. 게다가 이 물건 실거래를 봐보세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내놓으면 바로 팔리는 수준입니다. 자, 그쯤 보시면 금액대가 한 1억이나 1억 1천 이 정도 되는데 1.1억에서 1,300만 원 인수냐 아니냐 지금 보시면 이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그러면 한 15% 정도 되는 엄청난 수익률이 나오는 금액이죠. 경매로 입찰함으로 인해서 조금 저렴하게 받는 것도 있는데다가 여기다 1,300만 원까지 더 수익이 엄청나게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건은 정말
대박 물건이 되는 거죠. 자, 1,300만 원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남의 돈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절대. 1,300만 원 금액이 적지 않으니까 이 15%라는 거, 굉장히 집값의 15%라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이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으로 되는 물건이므로 너무 이 1,300 갖고 대박 물건이라고 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최우선 면제라는 거를 좀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되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안 한 거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이 공동담보가 하나 있습니다. 공동담보. 그래서 이제 근저당을 배당을 할 때 여기 다른 물건과 엠빵을 엠빵이라 공동담보니까 공동담보로 좀 나눠서 좀 그 배당을 하는 금액이 더 있다 보니 좀 상황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우선면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한 번만 된다라는 좀 선입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